네, 교재는 524페이지, 테라폼을 이용한 네트워크 로드 밸런스 구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클라우드 포메이션에서도 우리가 세 번째로 했던 실습이거든요. 그 환경 동일합니다. 자, 일단은 서브라임 텍스트 실행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탐색기, 윈도우 탐색기 열어서 그 C 드라이브의 테라폼 폴더에 03번 언더바 TF 폴더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윈도우 키는 알파벳 R 눌러서 그 실행창 나오면 CMD 하고 엔터 하시고 CD 한 칸 띄고 경로 복사해서 이동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여기 폴더에서 Shift 키 누르고 마우스 클릭하면은 뭐 여기서 파워쉘 창 열기 요걸로 하셔도 관계는 없긴 해요. 그럼 이렇게 파워쉘로 이렇게 열리거든요. CMD가. 편한 걸로 쓰시면 되겠고. 그래서 밑에 내려놓고요. 그다음에 그 프로바이더랑 키페어랑 그 AMI 이미지는 제가 만들어 놓은 걸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그 AWS 개인 폴더 교재, 실습 파일 AWS 클라우드 책에 제 9장, 그 AWS 테라폼 가시면 몇 번째지? 525페이지 프로바이더. 어차피 그 프로바이더 그뭐 앞에 페이지만 다르지 내용 다 동일하거든. 그 525페이지 프로바이더. 자, 전체 선택해서 복사한 다음에 서브라임 텍스트에다 붙여넣기 한번 해주시고 파일에 가서 세이브 또는 세이브 에즈 그 C 드라이브 테라폼 03번 언더바 TF 실습 폴더에다가 메인.점 확장자 TF 그다음에 파일 형식은 저희가 서브라임 텍스트에다가 우리가 테라폼 관련 패키지 두 개 설치해 놨죠. 밑으로 내리시면은 테라폼 별점 TF 이걸로 선택하시고 저장하면은 이제 테라폼 형식에 맞게끔 이쁘장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프로바이더라고 했죠. 그래서 프로바이더를 AWS로 하고 리전을 이렇게 작성해 주셔야지 그 AWS 플러그인이 다운로드가 된다고 했었어요. 그죠? 프로바이더 플러그인. 그래서 테라폼이랑 AWS랑 대화할 수 있게끔 중개해주는 플러그인이 다운로드가 되고 그 다음에 리소스는 키페어죠. 그래서 리소스 이름이고 그 다음에 이름 그 다음에 퍼블릭 키 여러분 C 드라이브의 SSH 키 폴더에 이 퍼블릭 키를 업로드 하겠다는 얘기죠. C 드라이브에 있잖아. 여기 SSH 키라고 한 폴더에, 이거 아니지. 이거 TF 언더바 키페어 점 퍼블릭. 이거. 그 다음에 이거는 리소스가 아니라 데이터, 정적 정보죠. 정적 데이터 정보. 그 AMI 이미지 선언한 겁니다. 뭐 이름은 레이티스트 AMI이고, 어떤, 어떤 거 쓰느냐, 뭐 이런 거 쓰겠다는 얘기예요. 가운데 별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 뭐가 있든 관계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프로바이더랑 키페어랑 AMI 이미지는 제가 만들어 놓은 걸로 이렇게 시작을 할 거고. 자, 그럼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리소스 이름과 또 작업 단계 순서대로 또 메모장에다가 만들어 놓을까요? my VPC 06번, my IGW 1번, my public 1번 서브넷, my 여기서부터 복사하면 되잖아. 라우팅, 라우트, 테이블, 어소시에이션, 그다음에 뭐 하더라? 보안 그룹, 보안 그룹, my public 1, CQ 그룹이랑 그다음에 저기 EC2 인스턴스가 사용할 네트워크 관련 설정, 마이앱 1번에 프라이빗 어드레스라고 이름을 하고, 마이앱 1번, 그 다음에 마이앱 1번,
테라콤에서는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VPC 어태치하는 리소스 안 필요 없죠. 인터넷 게이트웨이 만들 때 VPC 바로 연결하니까. 그리고 라우팅 테이블에 경로 등록하는 리소스도 필요 없죠. 왜냐 라우팅 테이블 만들 때 바로 등록이 가능하니까. 그다음에 리소스에 들어갈 각 입력과 변수값들 큰 따옴표 안에 투루도 하나 만들어 놓은 툴에 투루 AP 도스 이스트 EA 여기 기본 경로 또 뭐 들어갈 거 뭐 있나 변수값? 여기 또 사설 IP 10.0.1.100일. 또 우리가 집어넣을 입력값 변수값 있나? 이게 다지. 보안 그룹의 주소, 펄밋, 뭐 HTTP, HTTPS, SSH, and ICMP 뭐 허용합니다. 이거 뭐 할 때마다 얘기하지만 ICMP는 원래 보안상 안 하는 게 나아요, 그죠? 저희는 근데 핑 테스트 이런 거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마이앱 1번 쪽에서는 T3.micro, 그 다음에 키페어랑 AMI 이미지 뭐 아이디랑 뭐 이름 갖고 와야 되잖아요. 요거는 여기 지금 서브라임 텍스트에서 이거 데이터는 데이터까지 다 갖고 와야 됩니다. 그 데이터까지 포함해서 갖고 오시고 자 여기를 여기를 얘는 그다음 뒤에 아이디 그다음에 리소스는 앞에 리소스 없이 그냥 갖고 오시면 돼요. 그럼 다 리소스로 처리가 됩니다. 자 뒤에 뭐였지? 키 언더바 네임이었나? 키 언더바 네임. 그러니까 이 메모장이 어떻게 보면 의사 코드 구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코드 제작할 때 진짜 도움 많이 돼요. 오타도 방지가 되고, 그러니까 작업의 순서도 나열돼 있고, 또 복사 붙여넣기 하기 편하고. 네, 그럼 마이웹 1번에 입력할 뭐 입력값, 변수값들은 한 요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환경을 일단 마지막 최종 목적은 그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 만드는 게 목적이거든요. 근데 요거 만들기 전까지는 그냥 VPC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할 거냐? 여기를 완성시킨 다음에 여기 오른쪽 VPC 7번 어떻게 하죠? 여기 코드를 재활용, 치환을 하자는 얘기야. 음. 치환을 하겠지만 그래도 여기다가 메모장에다가 만들어 놔야 되겠죠? 자, VPC 07번부터 새로 만드는 거랑 싹 다 복사해서 밑에다 붙여넣기 해주시고 07번 딱 이름부터 바꿔놓으세요. 다 2번, 2번 밑에는. 아이고. 그 다음에 EC2가 두 대네요, 얘는. 그러면 복사해서 이 마이앱 3번, 3번. 자, 그 다음에 변수값들 변경하면 되겠죠? 172.16, 그 다음에 172.16.1점대. 가용 영역은 또 A 다 동일한 데죠? 여러분, 이 가용 영역이라고 하는 거는 논리적인 거라고 했죠? 만약에 A라고 하는 분도 A고 B라고 하는 분도 A로 선택했대요. 그럼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같은 A이지만 실제는 얘는 X라고 하는 데이터 센터, 얘는 Y라고 하는 데이터 센터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같은 데가 될 수도 있겠지만. 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만약에 A는 무조건 X다, B는 무조건 Y라고 한 데이터 센터다, 이렇게 해놓으면은 쏠림 현상 있지 않을까요? 그치. 사용자들 무조건 다 있으면 A 데이터 센터 쪽에 다 몰릴 거 아니야. 그럼 그쪽에 자원이 여유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기엔 A, B, C, D지만 같은 A를 써도 뭐 A라고 하는 분은 X라고 하는 데이터 센터, B라고 하는 분은 Y라고 하는 데이터 센터 이런 식으로 쓰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여기 변수값 IP 172.16점, IP가 1.102번, 여기는 103번 이렇게 되네요. 그 외 나머지 변수값들은 동일하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까지를 main.tf라고 하는 파일을 만들 거고요. 테라폼은 파일을 여러 개로 분리해서 모듈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로드 밸런서 관련된 거는 따로 또 만들게요, 파일. myNLB, 타겟 그룹, 대상 그룹, 그다음에 myNLB, 어태치, my웹 2번이랑 my앱 3번. 요거는 이 어태치는 이 대상 그룹의 EC2 얘네들을 포함시키기 위한 그 리소스고, myNLB, 로드 밸런서, myNLB, 리스너, 그리고는 nlb.tf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도록.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은 뭐 입력값은 그냥 좀 이따가 아규먼트 레퍼런스 쪽에서 찾아서 그냥 입력하는 걸로 하고, 의존성만 좀 해놓을까? 타겟 그룹 의존성 필요하고, 이거 의존성. 그 다음에 위에 VPC 쪽에서 의존성은 요거, 여기 기본 용로 등록할 때 인터넷 게이트 쪽 의존성 하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 EC2 인스턴스도 의존성 있어야 되겠죠? 인터넷 게이트웨이로. 그다음에 밑에 여기도 의존성. 뭐 밑에는 어차피 위에 거 치환해서 하기 때문에 마이 VPC 공유법만 잘 만들면 여기는 거저먹히죠. 자, 그 의사 코드 구현 다 끝났고, 자, 그 다음에 뭘 열어, 브라우저 여신 다음에 AWS 테라폼, 리소스 검색하시고, 자, AWS 테라폼 리소스, 맨 위에 AWS 프로바이더 해시코프 테라폼 레지스트리, 여기 매뉴얼 사이트죠, 설명서. 네, 하나 더 미리 열어놓을까요? 그 의존성, 테라폼 디펜드스, 디펜드스 온. 그러니까 디펜드스 온 메타 아규먼트 레퍼런스, 이것도 열어놓고 밑에 내려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림 그려져 있고, 그림 보고 의사 코드 다 만들었고, 서브라인 텍스트 main.tf 파일 일단 준비해놨고, 그죠? 여기까지. 그리고 설명서 매뉴얼 사이트 다 열어놨고. 자, 이렇게 해놓고요. 그럼 잠깐 쉬었다가 코드를 제작하도록 합시다. 네, 그럼 VPC부터 만들까요? 자, 여기 검색 필터에다가 VPC 검색하시면, 자, 밑으로 내리시면은 Virtual Private Cloud VPC.
자, 리소스 쪽에 그 AWS VPC라고 있어요, 이거. 네, 찾았으면은 클릭하시고, 네, 이그젠플 두 번째 거 요거 카피한 다음에 저기 서브라임 텍스트에다 옮겨주시면 되겠고. 자, 이건 어차피 디폴트라 없애도 되고요. 자리만 차지하니까. 일단 이름, 자, 이름 넣을 때 뒤에 공백 요 주의하시고, 왼쪽에서 들어가죠, 이렇게. 네, 이름, 그 다음에 태그의 밸류, 그 다음에 CIDR은 저희 실습 환경 맞죠? 예제 자체가. 그리고 테라폼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변수값, 입력값들은 데이터들 큰 따옴표 안에 넣으셔야 돼요. 작은 따옴표 안 됩니다. 그리고 따옴표 없으면 오류납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서 이제 아규먼트 레퍼런스 쪽에 우리가 필요한 거 두 개, Enable DNS 서포트.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게 편해요, 여기는. 그다음에 Enable DNS 호스트 네임, 네임즈구나. 음. 자, 이거 true로 해주시면 되고, 자료형이 불린 방식 같은 경우는 따옴표 없이 하셔도 돼요. 큰 따옴표 안에 넣으면은 아마 형 변환이 아마 될 겁니다. 형 변환. 이게 큰 따옴표 안에 넣는 이유가 이 문자열로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큰 따옴표 안에 넣으면은 오류는 발생은 안 되는데 이게 아마 자동으로 형 변환해서 그럴 거예요. 근데 이게 넣지 말죠. 자, 그다음에 인터넷 게이트웨이. 자, 위로 올리시면은 인터넷 게이트웨이. 자, 얘는 예제가 어차피 하나밖에 없고요. 카피. 네, 붙여넣기 하시고 my IGW 1번. 그다음에 태그, value. 그다음에 VPC 어태치. 어태치까지 같이 하죠. 다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마이퍼블릭 1 서브넷. 자, 여기 서브넷 만듭니다. 자, 밑으로 좀 내리면은 있어요. 여기 서브넷이라고. 찾았어요? 자, 서브넷 클릭. 뭐 얘도 위에 거 쓰면 돼요. 카피 저렇게 해주시고. 일단 항상 이름부터. 마이퍼블릭 1 서브넷. 그 다음에 여기도 태그에 밸류에도 넣어주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면은 바로 그냥 이름부터 이름이랑 태그의 밸류 바로 설정하세요. 알겠죠? 그다음에 VPC ID 복사해서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CID와 블락이 저희 실습 환경이랑 동일하죠. 예제 자체가 10.0.1.024.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 가용 영역이랑 그다음에 공인 IP 자동 할당 있죠. 그래서 밑으로 내려서 자, 아규먼트 레퍼런스 쪽에 자, 이 가용 영역. 그런데 뭐 한다고 했지? 아, 공인중개사가 공인 그 IP. 그리고 맵 퍼블릭 IPO 런치. 가용 영역은 아까 메모장에 만들어 놨잖아. 그 다음에 공인 IP 자동할 때는 자동할 때는 true. 음. 음. 네. 그 여러분 복사 붙여넣기만 하시는 거예요. 대부분. 그쵸? 네. 이게 계속 느릿느릿하면 안 돼.
그리고 가용 영역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드리면, 다시 얘기하면요. 만약에 A라고 하는 분이 자기는 가용 영역이 이 A야. 그 B라는 분도 이 A야. 눈으로 봤을 때는 같은 가용 영역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얘는 X라고 하는 데이터 센터, 얘는 Y라고 하는 데이터 센터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음. 요거는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뭐 같이 보실 분들은 VPC 메뉴로 가신 다음에 아시아 태평양 서울 맞죠? 네, 서브넷 클릭하면은 네, 서울 리전은 가용 영역이 4개잖아요. 그 서브넷이 4개가 있죠, 기본적으로. 오른쪽으로 쭉 가시면 여기 가용 영역이라고 있거든. 자, 이게 가로 안에 있는 게 논리적인 이름이고 왼쪽에 있는 게 실제 물리적인 이름이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보니까 1이 A고, 그죠? 2가 B고, 3이 C고, 4가 D로 이렇게 되어 있죠. 어. 대부분 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도? 근데 이게 다른, 제가 버지니아 북부 한번 가볼게요. 자, 버지니아 북부는 가용 영역이 6개인 것 같은데, 봐봐라. 1은 A고, 2가 B고, 자, 3이 뭐야? 2죠. 그러니까 실제 물리적인 이름이랑 논리적인 이름이랑 순번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알겠죠. 근데 이게 점점 뭐 맞춰 이렇게 뭐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 점점 뭐 우리가 쓰는 리전 보면은 점점 뭐 1은 A고 2는 B고 3은 C고 4는 D다 이렇게 뭐 맞춰가고 있다는 것 같은데 그건 확실한 건 아닌 것 같고 저도 일단 우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요거는 실제 물리적인 이름이 아니라 뭐다? 네, 논리적인 이름이다. 아시겠죠? 네, 논리적인 이름. 자, 그다음 라우팅 테이블 만듭니다. 자, 위로 올리면 있죠. R이랑 S랑 다 몰려 있잖아요, 이쪽에. 그래서 라우트 테이블. 첫 번째 거 쓰시면 돼요, 이거. 베이직 이그젠플. 카피한 다음에 붙여넣기 하시고. 자, 버전 6 경로는 저희는 설정하지 않을 거니까 없애시고. 그다음 이름. 그다음에 태그의 밸류. 이름. 항상 이름부터. 이름이랑 태그의 밸류부터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위에서부터 보는 거예요. 자, VPC ID. 왼쪽에서 드래그해서. 자, VPC ID. 그 다음에 저희 경로 설정하죠. 이거 기본 경로. 네, 복사해서 넣어주시고. 자, 게이트웨이를 인터넷 게이트웨이로 my IGW 1번. 자, 그럼 경로 설정까지 같이 합니다. 근데 여기서 목적지가 전체면 게이트웨이가 인터넷 게이트웨이인데 인터넷 게이트웨이가 없으면 이거 등록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이럴 때 의존성 설정하자. 네. 자, 그래서 아까 디펜디스 온 사이트 미리 열어놨었어요. 자, 그럼 밑으로 내리면 이그젠플의 밑에 요거 세 줄, 요 세 줄을 쓱 드래그해서 복사하고 맨 위에다가 할게요, 저희는. 보통 메뉴에는 의존성이 밑에 있거든, 대부분. 근데 밑에 있으면 눈에 잘 안 보이니까. 자, 그리고 쓸데없이 세 줄로 돼 있어. 한 줄로 바꿔주시고. 자, 그 의존성을 인터넷 게이트웨이로 설정해 주셔야 되는데, 요 이름만 바꾸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앞에 리소스 타입도 바꿔야지. 네. 요거는 요거 그대로 여기까지 복사한 다음에 이 덮어쓰기해서 바꿔버리시면 되잖아. 그죠? 자, 이렇게 하면은 이 라우팅 테이블 얘는 인터넷 게이트웨이가 생성이 돼야지 그 다음에 생성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라우팅 테이블 서브넷 연결하는 거, 요거. 바로 밑에 있죠? 요거, 라우트 테이블 어소시에이션. 자, 클릭해서 저희는 위에 겁니다. 서브넷 아이디, 라우팅 테이블 아이디, 요게 필요한 거죠. 카피해서
네, 붙여넣기 해주시고, 자, 이름, 네, 복사해서 여기 넣어주시고요. 자, 서브넷 아이디, 마이 퍼블릭 1 서브넷, 이 푸 자리에다가, 그다음 라우트 테이블, 라우팅 테이블 아이디, 네, 복사해서 여기 바 자리에다가 네, 넣어주시면 끝나겠고요. 됐어? 음. 자, 그 다음에는 네, 보안 그룹입니다. 보안 그룹 바로 밑에 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필요한 게 이쪽에 많이 몰려 있어요. N, R, S 이쪽에. 그래서 바로 이 세큐리티 그룹. 자, 들어가면은 저희는 이거 첫 번째 이 예제는 안 쓰고 밑에 내리시면은 그 이그레스만 설정된 녀석이 있거든. 요거 쓸 거예요. 그 카피한 다음에 네, 붙여넣기 해주시고 자, 여기다가 저희가 설정을 추가할 건데 일단 저희가 필요한 게 보안 그룹 이름이랑 그다음 디스크립션, 그다음에 VPC 아이디, 그다음 태그. 자, 그래서 매뉴얼에서 밑으로 내리시면 아규먼트 레퍼런스 쪽에 네임부터 넣을게요. 네임. 그다음에 디스크립션, 주석. 네, 주석은 또 여기 옵셔널이라고 나와 있는데 옵션 아니고 아마 넣어줘야 될 거예요. 음. 그다음에 VPC 아이디 밑에. 그다음에 태그는 위에 하나 보이면 가로까지 잘 포함시켜서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들여쓰기 얘는 들여쓰기 맞출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가로 안에만 잘 들어가 있으면 되죠. 애들이. 그리고 이게 들여쓰기가 안 맞아도 저희 좀 이따가 저장하면은 다 얘가 아마 맞춰줄걸요? 우리 서브라임 텍스트 그 패키지 설치했잖아. 자, 그럼 일단 이름부터 작업. 음. 여기 이름. 자, 이름 여기 큰 따옴표 안에 넣어주세요. 큰 따옴표 안에. 여기서 의외로 많이 틀리더라고. 그러니까 이름 이렇게 큰 따옴표 안에 안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경우. 제가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 그다음에 여기 태그의 밸류, 그다음에 디스크립션 복붙만 하는 거야 계속 복붙, 복사 붙여넣기. 그다음에 VPC 아이디 같은 경우는 위로 올리시면은 저희 VPC 만든 거 있잖아요. 리소스. 거기 큰 따옴표 안에 리소스 타입과 리소스 이름을 복사해서 여기다 넣어주시고 이거 점 뒤에다가 점 아이디. 이거 마치 그 클라우드 포메이션에서는 뭐죠? 레퍼런스 함수 이용해서 이거 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테라폼에서는 AWS 내장 함수 이런 걸 못 쓰니까 리소스 타입 점 리소스 이름 점 아이디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그레스 쪽에 버전 6는 요거 한 줄 삭제하시고요. 테라폼에서는 이그레스 설정하지 않으면 나가는 트래픽 다 차단합니다. 그래서 이그레스가 아웃바운드 규칙이잖아요. 그래서 포트 00 프로토콜 마이너스 1이면 모든 트래픽이 되고, 그다음에 이거는 목적지가 되는 거죠. 아웃바운드니까. 자, 그 얘를 복사해서 위에다가 일단 하나 붙여넣기 한 다음에 이그레스를 인그레스, 인바운드 규칙으로 저희가 이제 설정해야 되니까 포트 80, 그다음에 프로토콜 이런 거 오타 없이 잘 입력하세요. TCP. 그래서 저희는 그 네 가지를 허용할 거란 말이에요. 인바운드. 그래서 인그레스 하나 만들었으면 얘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붙여넣기, 붙여넣기 세 번 하시고 포트 443
HTTPS죠. 22 SSH죠. 그 다음에 ICMP는 모든 ICMP 메시지를 할 거기 때문에 네, 포트는 마이너스 1로 다 해주시고 프로토콜 ICMP 이러면은 모든 ICMP 메시지가 됩니다. 우리 출발지 포트, 목적지 포트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죠? 포트 범위입니다. 포트 범위.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22, 프롬을 22로 하고 2를 1000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목적지 포트가 22번부터 1000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인그레스 인바운드니까 이때 포트는 뭐예요? 목적지 포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IP 대역은 소스, 출발지가 되는 거고. 자, 그러면은 자주 틀리는 거 네임, 큰 따옴표 안에 넣으셨죠? 그다음에 가로. 자, 그다음에 EC2 인스턴스를 만들기 전에 그 EC2 인스턴스가 사용할 뭐 네트워크 관련 설정 위로 올리시면은 요거예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자, AWS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네, 카피한 다음에 붙여넣기 해주시고 자, 일단 어태치는 삭제. EC2 쪽에서 연결할 거라 어태치는 다 삭제하시고 삭제할 때 주의할 게요. 가끔 이 마지막 가로 있잖아. 이 마지막 가로는 이 첫 번째 가로의 가로 아닌가? 삭제할 때 이렇게 가끔 이렇게 같이 지워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네, 요것만 좀 주의하면 돼요. 그리고 이거 삭제했을 때 여기 좀 표기 나오지 않나? 안 나오나? 안, 얘랑 이렇게 매칭되면 언더바가 나오는데. 네. 자, 그럼 여기, 이름, 마이애빌, 프라이빗 어드레스, 여기 이름 넣어주시고, 얘도 태그를 넣을까요? 원래 태그 없어도 관계는 없는데, 위에 태그 하나 보이면 세 줄 복사해서 넣어주시고, 이 태그에 이름 넣어주시고. 아까 서브넷에서 그 공인 IP 투로 했구나. 그것도 자꾸 까먹더라고, 나도. 자, 서브넷은, 뭐, 서브넷이 저희 요거밖에 없잖아요. 여기, 퍼블릭 1번. 마이 퍼블릭 1 서브넷, 여기다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VPC IP 10.0.1.101, 그 메모장에 미리 만들어 놨어요. 복사해서 넣어주시고, 그다음 보안그룹. 그러면 여기 안에는 어떠한 설정이 들어가 있어? 얘를 사용하게 되면은, 마이 퍼블릭 1번 서브넷에 들어가고 거기에 생성이 되고 사설 IP는 요걸로 설정되고 그 다음에 보안 그룹은 요거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EC2 인스턴스 만드는데 EC2는 여기 VPC 쪽에 없고요. EC2라고 새로 검색하세요. EC2. 그래서 위로 올려서 밑으로 내리시면은 엘라스틱 컴퓨터 클라우드 요거죠. EC2. 자, 그 리소스 쪽에 AWS 인스턴스라고 있어요. 자, AWS 인스턴스 찾았나요? 클릭. 자, 클릭해서 저희는 가장 비슷한 게 요거예요. 네트워크 앤드 크리딧이라고 하는 이그젠플 있죠? 거기 다 필요한 게 아니라 밑에 EC2만 필요하시고 위에는 저거잖아요. VPC, 서브넷, 인터넷 게이트, 아니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이건 다 있잖아 우리. 밑에 것만 리소스부터 마지막 가로까지 복사해서 갖고 오시고 자 이거 뭐 CPU 크리딧 관련된 거는 없애세요. 그러니까 없애고 음, 자 일단 이름 마이앱
1번. 그다음에 AMI는 여기 데이터 갖고 온 거 있죠? 복사해서 얘는 큰 따옴표 안에 넣지 마시고요. 뭐 아이디랑 네임 이런 거 갖고 오는 거는 큰 따옴표 안에 넣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스턴스 타입은 여기 3으로만 바꾸면 되죠, 우리는. 그다음에 키페어가 없어요. 그래서 엔터해서 밑으로 음, 쭉 내릴 필요 없다. 바로 있다. 아기어머치 레퍼런스 쪽에 키 언더바 네임이라고 하는 걸 찾아봐요. 여기 있네요. 키 언더바 네임. 자, 이거 복사해서 넣어주시고 등호. 자, 우리가 미리 옮겨놓은 얘를 복사해서 넣어주시고. 이 키네임은 점 아이디가 아니라 키 언더바 네임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는 요겁니다. 우리가 위에서 만든 마이애빌 프라이빗 어드레스. 요거 복사해서 여기 이그젠플에다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도 의존성 설정하는 게 낫겠죠? 인터넷 게이트웨이가 돼야지 그 패키지 설치하고 뭐 이런 거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위로 올리시면은 아까 마이 퍼블릭 1 라우팅에 디펜den스 온 있어요.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맨 위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는 저기 뭐지? 사용자 데이터 입력하시면 되거든요. 사용자 데이터. 그래서 사용자 데이터는 제가 미리 준비한 걸로 이걸로 넣을게요. 529 유저 데이터라고 있죠. 전체 선택해서 복사한 다음에 마지막 가로 위에다가 넣어줘야죠. 자, 그 사용자 데이터입니다. 그 배시쉘 스크립트. 그리고 밑에 유저 데이터 리플레이스 온 체인지는 뭐냐면은 우리가 만약에 어플라이를 해서 만들었어요. 어? 그 테라폼 어플라이 하면은 코드가 전송돼서 리소스 생성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 사용자 데이터에 뭐 하나라도 바뀌었대. 그럼 어플라이를 또 하면은 기존 EC2는 삭제하고 새로운 걸로 다시 생성합니다. 네. 꼭 그렇게 하기 위한 동작이 바로 요거예요. 알겠죠? 투루. 이거 유저 데이터 리플레이스 온 체인지를 투루로 하면은 기존의 리소스를 생성했는데 만약 사용자 데이터가 수정이 됐어. 그럼 다시 어플라이를 해. 그러면 새로 수정된 걸로 다시 적용하기 위해서 기존 EC2를 삭제하고 새로 만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저장해 놓으시고요. 그러면 저장되어 있으면은 여기까지 한번 그 플랜을 한번 해보죠. 자, 여기 CMD로 03 언더바 TF 아까 다 이동해 놨었죠? 자, 먼저 테라폼 이니트부터 해야죠. 이니트. 지금 여러분이 제작한 코드에 오류가 있으면 여기서도 오류가 바로 납니다. 그리고 이니트는 뭐 하는 거였지? 이거 프로바이더 확인해서 그 프로바이더 플러그인 다운로드하는 동작이죠. 근데 지금 여러분이 제작한 코드에 오류가 있으면 여기서도 바로 오류가 떠요. 자, 이상이 없으면 이렇게 successful이라고 나오고 이상 있으신 분들은 거기 에러 메시지로 친절하게 알려주죠. 밑줄자 이 사유도 알려주고 에러가 영어로 나와서 모르겠어요. 번역기 돌리면 다 알 수 있어요. 그다음에 플랜 자 플랜 하면은 이제 문법 체크 다 하겠죠. 플러그인도 다운로드 다 됐기 때문에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응?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9개인가 보다, 그게. 응. 자, 오류나시면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수정할 시간 드릴 거니까 얘기를 해주세요. 네, 그럼 이렇게 오류가 다 없으시면은 이제 치환 작업할까? 자, 그 여기 지금 다 만들었잖아요. 그 여기 마이 VPC 07번은 어차피 구조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트 하나만 더 있는 거지. 그래서 마이 VPC 06번 코드를 치환 작업해서 만드는 걸로 하죠. 자, 그럼 파일에 뉴 파일. 자, 그럼 작업창 하나 더 생겼고. 자, main.tf로 가서 이제 어디서부터 들어가면 되냐면은 VPC 리소스 있죠? 자, VPC 리소스부터, 그러니까 마이 VPC 06번 만드는 것부터 마지막까지 복사하면 되죠. 드래그해서 카피한 다음에 자, 새로 작업창에다 붙여넣기 하시고 네, 이제 위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마이 VPC 06번부터 마지막까지 복사해서 네, 새로운 작업창에다가 자, 그럼 뭐 수정하면 되지? 일단 VPC 이름부터 그래서 마이 VPC 자, 마이 VPC 06번 드래그 한 다음에 컨트롤 H 자, 이것도 여기 밑에 입력하지 말고요. 얘를 복사한 다음에 붙여넣기 해서 6을 7로만 바꾸면 되잖아. 리플레이스 올. 그 IP 대역 다르죠? CIDR 블락. 그래서 10.0점까지 들어간 다음에 컨트롤 H 172.16점. 자, 172.16점. 자, 리플레이스 올. 자, 그 다음에 인터넷 게이트웨이 이름 마이 IGW 2번이잖아. 그죠? 마이 IGW 1번 드래그해서 컨트롤 H. 자, 이거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서 1을 2로만 바꾸면 되잖아요. 그냥 리플레이스 올. 그다음에 마이 퍼블릭 1 드래그. 마이 퍼블릭 1을 드래그 컨트롤 H.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 붙여넣기 하고 1을 2로만 바꾸면 되잖아요. 리플레이스 올. 네, 가용 영역은 똑같은 이 A니까 그냥 냅두시면 되고. 자, 이제 밑으로 내려서 이제 보면은 네, 보안 그룹까지 넘어가면 돼. 이제 여기 이 시트 인스턴스 이름이 마이앱 2번이잖아요. 자, 마이앱 1을 드래그 컨트롤 H. 자,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1을 2로 변경하고 리플레이스 올. 그다음 IP가 여기 몇 번입니까? 얘는 102번이죠? 여기 IP 102번. 101을 102로만 바꿔주세요, 직접. 네, 그럼 치환 다 됐거든요. 근데 여기 마이앱 3번이 하나 더 있잖아요, 그치? 마이앱 3번. 자, 그럼 마이앱 3번은 어떻게 만드느냐? 저기 파일에, 뉴 파일에서 작업창 하나 더 열어놓고요, 새 거. 자, 그러면은 원래 작업했던 창에서 그 마이앱 2번,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부터 밑에 EC2 인스턴스까지 복사한 다음에 새로 열어놓은 작업창에다 붙여넣기 해서 뭐를 뭐로 바꾸면 돼? 그렇지. my앱2를 my앱 3으로 바꾸면 되죠. 그 my앱2 드래그해서 컨트롤 H 이거 3으로 변경하고 리플레이스 올. 그 IP 여기는 몇 번이래요? 103. 그 여기 IP 103.
얼마나 편해. 그치? 다 됐으면 이제 얘를 전체 선택해서 컨트롤 A, 그다음 컨트롤 C, 복사. 자, 원래 작업했던 창에서 Y의 2번 밑에다가 붙여넣기 하면은 되고요. 그치? 그럼 얘를 다시 이제 어떻게? 전체 선택, 컨트롤 A, 그다음 컨트롤 C, 그다음 main.tf, my앱 1번 밑에다가 붙여넣기 하면은 my vpg 07번은 네, 뭐 10분도 안 돼서 다 제작이 끝났네요. 그치? 그다음 파일에 가서 저장하시고 작업했던 창은 괜히 헷갈리니까 닫아주세요. 그래서 main.tf만 그 세이브. 그래서 VPC까지를 main.tf 파일로 만든다고 했었잖아요. 자, 그럼 플랜 한번 해볼까요? 플랜. 자, 테라폼 한 칸 띄고 플랜. 근데 이게 플랜에서 이상이 없어도 실제 어플라이를 또 해봐야지 알아요. 이 변수값 있잖아요. 여기 이런 변수값들. 이런 경우 가끔 틀린 건데 이게 너무 그 플랜에서 탐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 자, 그러면 이상이 없으시면은 이제 이 세 번째 실습의 최종 목적이 요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 이거 만드는 거잖아요. 자, 그럼 파일의 new 파일, 네, 파일의 new 파일 한 다음에 저장해 놓죠. 세이브 또는 세이브 에즈. 자, 03번 언더바 tf에다가 nlb.tf 파일 형식은 그 테라폼 별점 tf로 저장. 하나의 파일에 몰빵해서 해도 되지만 그러면 너무 코드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각각의 이제 유형별로 이렇게 파일을 분리해서 모듈화 형식으로 쓰면은 나중에 내가 저쪽 환경에 NLB가 필요해. 그 여기서 맞는 거 갖다가 써도 되잖아. 그치? 그래서 원래는 프로바이더랑 CPU랑 키페어랑 AMI 이미지도 별도의 파일을 만들어서 이제 하셔도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로드 밸런스. 얘는 여기 뭐지? 검색에다가 ELB라고 검색해 보실래요? ELB, 엘라스틱 로드 밸런서, ELB. 자, 검색했으면 밑에 내리면 바로 있거든요. 여기. 엘라스틱 로드 밸런싱. 찾았어요? 그럼 타겟 그룹. 자, 타겟 그룹은 저희는 로드 밸런서 대상이 인스턴스잖아요. 그 요걸로 하면 돼요. 인스턴스 타겟 그룹. 자, 카피한 다음에 네, nlb.tf에다가 붙여넣기 해주시고. 뭐야. 밑에 VPC는 필요 없죠. 없애시고. 자, 일단 이름부터 my NLB 타겟 그룹. 자, 여기도 이름. 자, 일단 이름 넣으셨어요? 그 다음에 자, 아기먼트 레퍼런스를 좀 먼저 볼게요. 어, 타겟 타입이라고 있어요. 찾아보실래요? 자, 타겟 타입은 인스턴스 뭐 IP 보니까 인스턴스, IP, 람다, ALP 이렇게 있지 않나요? 이거는 잠깐만 제가 웹콘솔에서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웹콘솔 많이 했다면 저게 뭔지 알 텐데 대상 그룹 만들 때 대상 유형이라고 해서 인스턴스, IP, 람다, ALB 이렇게 선택사항이 있었잖아요. 기본값이 뭐로 되어 있어? 인스턴스. 그럼 어차피 저희는 이걸로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인스턴스로.
그래서 이걸로 하시면 돼요. 이 네 가지가 있지만. 근데 여기 보니까 디폴트가 뭐래요? 인스턴스랍니다. 그러니까 이거 할 필요 있다, 없다? 아, 할 필요 없다. 아, 근데 저희는 그냥 나중에 코드를 봤을 때 우리가 디폴트를 다 기억할 수는 없잖아요. 그치? 그래서 요거는 일부러 넣죠, 그냥. 여기다가 타겟 타입은 인스턴스, 인스턴스야, 이런 식으로. 어차피, 아이고, 큰 따옴표 안에. 그러니까 디폴트가 인스턴스가 맞긴 맞는데, 나중에 우리가 코드를 봤을 때, 아, 이거 대상 그룹 인스턴스구나. 이렇게 알아볼 수 있게끔 일부러 넣자는 얘기야. 아니, 디폴트를 다 외울 수는 없잖아, 우리가. 모든 키에 대한 밸류 값을. 자, 그다음에 이제 VPC, 자, 어디다 만드는 거냐, 이거. 여기다 만들어야죠. 07번에다가. 자, 마이 VPC 07번인데, 뒤에 공백 없이. 자, 여기 VPC 아이디 넣어주시고. 자, 그다음에 얘네들 웹서버거든요. 웹서버라 포트는 80으로 하면 되겠죠? 아, 80. 타겟 그룹은요, 로드 밸런서가 받아서 얘네들한테 패켓 보낼 때 쓰는 포트 번호입니다. 그러니까 80으로 보내줘야 되겠죠, 80? 그래서 80으로 보내주는 거 맞고, 그 다음, 여기 다시 위로 좀 올려서, 아, 아니다. 얘는 클릭해서 못 가지. 프로토콜 찾아보실래요? 자, 프로토콜 보면은, 뭐, HTTP, 뭐, HTTPS, 뭐, TCP 나와 있는데, TCP로 변경할게요. TCP. 그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는 이게 TCP로 대부분 하기 때문에, 이 타겟 대상 그룹에도 이걸 TCP로 이렇게 하는 걸로. 자, TCP. 자, 그 다음에 이 대상 그룹에 마의 2번과 3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마의 2번과 3번이 생성이 되고 나서 대상 그룹이 설정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의존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main.tf에 가서 이 의존성, 그 마이앱 3번에 보면 의존성이 뭐 설정한 거 있잖아요. 자, 이거 복사해서 타겟 콜을 여기다 넣어주시고, 자, 의존성을 어디랑 어디에다 설정해야 된다? 마이앱 2번과 마이앱 3번에다가. 자, 그래서 다시 main.tf에 가서 이 AWS 인스턴스 마이앱 3번. 자, 드래그해서 복사한 다음에 여기다가 덮어쓰기로 붙여넣기 하고 점, 그 다음에 마이앱 2번, 콤마, 그다음 한 칸 띄시고 마이앱 3번. 의존성 설정이 여러 개 필요하면 이렇게 콤마로 나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리스트 형태죠. 어, 배열 형태. 그래서 인스턴스 마이앱 2번, 인스턴스 마이앱 3번이 생성이 되면은 그 다음에 타겟 그룹을 만들겠다. 아, 얘네가 생성도 안 되는데 얘가 생성되면은 타깃 그룹에 늘 EC2 애들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태치도 별도로 해주셔야 되거든요. 여기 바로 밑에 어태치 있죠. 메뉴를 보면은 타깃 그룹 어태치. 자, 클릭해서 위에 요거만 쓰면 될 것 같아요. 자,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고 자, my NLB 어태치 my의 위번 이름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타깃 그룹 아마존 리소스 네임을 드려요. 자, 이름 위에 있으니까 복사해서 여기다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타겟 아이디. 타겟 아이디는 마이의 비번. 이런 식으로 얘를 그대로 복사해서 밑에다 하나 더 붙여넣기 하시고 3번, 3번. 자, 이러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직접
여기 타겟 그룹에 마이앱 2번과 3번을 어태치, 즉 대상 그룹에 이렇게 넣어버리는 설정이에요. 코드. 자, 그 다음에 로드 밸런서. 자, 여기 AWS LB, 로드 밸런서. 자, 그럼 저희는 어떤 거 선택하면 될까요? 애플리케 로드 밸런서,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니까 이거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근데 위아래 보면은 코드의 차이점이 요거야, 타입. 네, 그왜 나머지 똑같거든, 어차피. 자, 그래서 저희는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 이거 카피한 다음에 네, 넣어주시고, 자, 일단 이름부터 넣읍시다. INLB. 자, 여기에도 이름. 태그. 태그가 이게 지금 키가 네임으로 안 되어 있죠? 네, 저희가 직접 네임이라고 이렇게 입력하시고, 네, value by NLB. 그다음에 이거 삭제 보호 정책인데 이거 없앨게요. 저희는 삭제할 거라. 자, 그 인터널이 펄스인데, 자,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웹 콘솔을 자주 했다면 저게 뭔지 아실 텐데, 자, 애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든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든 로드 밸런서를 생성하면은 이게 체계라고 해서 인터넷 경계랑 내부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인터넷 경계는 외부로부터, 외부로부터 즉 인터넷을 통해서 받아서 분산 처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희는 이걸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요게 이제 영어로 인터넷 페이싱. 요거는 내부니까 뭐 인터널이라고 나오지 않을까? 잠깐 영문으로 바꿔서 보여드리면 자 여기 스키마 또는 스킴 자 인터넷 페이싱 인터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치? 그러면 지금 여기 코드에서 인터널이 펄스로 돼 있다면 결국에 뭐다라는 얘기죠? 인터넷 페이싱이 된다는 얘기죠. 인터넷 경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 뭐 웹콘솔에서 공부할 때 영문으로 하면은 도움 많이 된다고 얘기하는데 한국어로 해. 한국어 놔두고 왜 영문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펄스로 돼 있으면 인터넷 경계고, 자, 로드 밸런서 타입은 되어 네요 네트워크로. 자, 그다음 서브넷. 자, 어디다 만들 거니? 어디다 만들긴? 어디 서브넷에다가? 여기다 만들어줘야 되겠죠? 자, 그럼 main.tf로 가서 my public 이 서브넷 찾아보세요. 자, my public 이 서브넷, 찾았어요? 자, 그러면 여기 리소스 타입과 이름 복사한 다음에, 자, NLB에 가서 여기 가로 안에다가 붙여넣기 하시고, 여기 점, 뒤에다가 점 아이디. 여기 서브넷에다가 만들 거다라는 뜻이에요. 자, 얘도 이제 의존성을 하나 설정할 건데 얘는 뭐가 생성되면 생성이 돼야 되죠? 타깃 그룹을 생성하고 나서 생성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의존성 위에 하나 보이니까 복사해서 네, 붙여넣기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타깃 그룹 리소스 타입과 이름 복사한 다음에 여기다 붙여넣기 하시고 여기 점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스너만 만들면 끝. 자, 여기 바로 리스너 있어요, 밑에. 음. 자, 리스너는요, 뭐 하는 녀석이냐.
어, 외부로부터 패킷을 받는 역할을 하는 게 리스너여야 알겠죠. 그래서 접근할 때 포트 번호가 몇 번이구나. 자, 그러면은 분산 처리해주겠지. 아, 분산 처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외부로부터 패킷을 받는 역할을 하는 게 리스너입니다. 자, 그래서 리스너 포드 액션. 요거 쓰죠. 밑에 좀 내리면 NLB라고 있지 않나요? to NLB? 네, 이거 다 일단 카피한 다음에 네, 붙여넣기 하시고 자, 일단 이름 자, my NLB 리스너 자, 그다음 로드 밸런서 아마존 리소스 네임 my NLB 자, 여기다가 넣어주시고 자, 저희는 포트가 80이고요. 프로토콜 아까 뭐였지? TCP입니다. 자, 이거 잠깐 보시면 로드 밸런서는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는요. 자, 애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는 HTTP나 HTTPS예요. 정해져 있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는 HTTP, HTTPS가 아니라 TCP, 뭐 TLS, UDP 이걸로 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애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는 L7 로드 밸런서 얘는 L4거든요. L4면은 TCP랑 UDP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프로토콜 TCP로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세 줄은 없앨게요. 뭐 저희 지금 저건 SSL 관련된 것들이라 필요가 없으니까 없애주시고 그 다음에 디폴트 액션 포워드 맞는데 타겟 그룹 자 타겟 그룹 이름 복사해서 여기다 넣어주시고 자 그다음에 또 의존성 의존성 타겟 그룹에다가 설정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NLB에서 의존성 그대로 갖고 와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 끝났거든요. 네, 파일에 가서 세이브 하신 다음에 네, 플랜 하시고요. 플랜에 이상이 없으신 분들은 이제 어플라이까지 한번 하시면 되겠죠. 네, 저는 플랜에 이상이 없고, 자, 그럼 어플라이, 오토, 어프로브,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실제 코드를, 여러분 IM 계정 연동해놨으니까, 네, 코드를 전송하겠죠. 네, 요거예요. 네, 그러면 어플라이까지 돼 있으면은, 뭐 잠깐 쉬었다가 확인 작업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 어플라이 다 되셨으면은, 뭐 테라폼 스테이트 리스트, 자, 그럼 저희가 생성한, 생성한 그 리소스랑 뭐 데이터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목록으로 나열해 주죠. 네. 자, 그럼 저기 웹 콘솔 가서 확인해 볼게요. 자, VPC, 네, VPC 두 개 생성됐고, 그 다음 인터넷 게이트웨이도 두 개 있고요. 그 다음에 서브넷, 마이 퍼블릭 1번과 2번 다 있고, 라우팅 테이블도 다 생성 잘 됐네요. 그 다음에 보안 그룹, 자, 보안 그룹 1번, 2번 다 있죠. 자, EC2, 어, 인스턴스, 자, 인스턴스 마이앱 1번, 2번, 3번 다 있네요. 자, 그리고 저기 대상 그룹에 가서, 자, 대상 그룹 체크박스 체크하신 다음에, 자, 대상을 클릭하면은, 자, 마이앱 2번, 3번, 대상 그룹에 잘 포함되어 있고, 그 헬스 체크 결과 헬스라고 나와 있죠. 자, 그대로 로드 밸런서.
자, 로드 밸런서도 생성이 됐고요.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 자, 체크박스 체크하신 다음에 이 DNS 이름이라고 있잖아요. 자, 복사하시고 네, 메모장에다가 myNLB 자, 이름 붙여넣기 하시고 그다음 앞에 HTTP도 하나 이렇게 해놓으시고 자, 그럼 저희가 여기 my앱 1번을 그 여러분 PC에서 SSH로 접속한 다음에 이 로드 밸런서로 접근했을 때 이렇게 분산 처리되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인스턴스 클릭해서 my앱 1번 네, 퍼블릭 IP 복사한 다음에 그 푸티 실행해 주시고 자, 푸티 세션의 호스트 네임에 마이웹 1번의 공인 IP 자, 붙여넣기 해주시고 그다음 커넥션에 SSH 열면은 어스 자, 어스 여시면 크리덴셜스 자, 여기다 비밀키 드려요. 프라이빗 키. 그 브라우저 버튼 눌러서 자, C 드라이브에 SSH 키에 TF 언더바 키페어 이겁니다. 원래 우리가 기존에 썼던 마이 키페어 그거 말고요. 이거. 자, 데스ก์ 오픈, 액셉트, EC2 다시 유저. 자, 뭐 리눅스 관리자로 변경하셔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수도 마이너스 S. 자, 그 마이앱 1번에서 이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로 접근했을 때 분산 처리를 하는지 확인 한번 해볼 건데요. CURL 네, 한 칸 띄시고 요거 HTTP까지 있는 그 로드 밸런서 도메인 복사해서 마우스 우클릭 아니면 Shift 인서트 붙여넣기 엔터 방향키 위로 눌러서 엔터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응답이 마이앱 3번한테도 오고 2번한테도 오고 하죠. 음. 자, 분산 처리가 제대로 되고 있다는 얘기고요. 이거를 포문으로 해서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자, 뭐 변수 이름 그 i로 하고 인 1.300 네, 세미콜론 이게 옆으로 길어질 거니까 2차 프롬프트 쓰겠습니다. 그래서 한 칸 띄고 역슬래시 자, 한 칸 띄시고 CURL 네, HTTP 네트워크 로드 밸런스 이름 그다음에 파이프 그랩 응답으로 마이웹이 응답으로 오죠. 네, 세미콜론 던 그다음에 역슬래시 한 칸 띄고 역슬래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자, 두랑 던 사이에 있는 얘를 몇 번 한다? 300번. 그러니까 이 CURL을 300번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소트를 통해서 이제 정렬을 좀 할 거예요. 그리고 중복된 i는 한 줄로 나오게끔 유니크 마이너스 C 하면은 중복된 거를 한 줄로 만들어 주거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요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소트 마지막 에날은 자, 번호를 기준으로 정렬해라. R은 리버스. 원래 기본값이 오름차순 정렬이거든요. 근데 저럼 이제 내림차순 정렬이 됩니다. 요거는 중복된 줄을 한 줄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뭐 리눅스에서 쓰는 명령들이죠. 만들었으면은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엔터 하면은 쪼르르르
300번 해요. C 위아래를. 그 마지막에 결과를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이제 응답을 주죠. 응답을 주는 거를 소트가 정렬해주고 중복된 라인을 한 줄로 만들고 그다음에 소트 마이너스 n을 번호를 기준으로 에, 내림차순 그러니까 151, 149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결국 얘한테 응답 151번, 얘한테 응답 몇 번? 149번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분산 처리 잘 되고 있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여러분 PC에서도 확인해 보세요. 브라우저 열어서 여기 네트워크 로드 밸런스 접속 좀 기다렸다가 F5번 잘 안 되나? 네, 좀 기다렸다 F5번 하면은 응답이 바뀌죠? 음,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푸티는 엑시트 종료하시고요. 이제 정리 작업 진행할까요? 자, 여러분 CND 창에서 거기 03번 언더바 TF, 자, 테라폼 디스트로이, 네, 오토 어프로브, 네, 리소스 삭제할 때는 디스트로이예요. 자, 삭제가 다 되어 있으면은 그 웹 콘솔에서 확인해 볼까요? 자, VPC 이동해서 자, VPC 삭제됐고, 서브넷, 그다음 라우팅 테이블, 인터넷 게이트웨이 다 삭제됐지? 그다음에 보안 그룹, 자, 보안 그룹도 다 삭제가 된 것 같고, 그다음 EC2, 자, 인스턴스 다 종료된, 그다음에 키페어에도 TF 언더바 키페어 삭제됐죠? 네, 로드 밸런서, 대상 그룹 다 삭제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제 구장, 그 AWS 테라폼, 네트워크 로드 밸런스 구성 실습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